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주라 4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정말로 내일까지 보잖아요, 저희가. 네, 새벽 1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까지 보는. 지금 23일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아마도 경제 관련 지금 채널 중에는 유일하게 생방송으로 그러니까요. 미국 증시를 전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함께해요.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심야 시간에 아마 출출하실 것 같은데 샵 9083번으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스크린샷을 하셔서 인증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야식으로 드실 만한 그럼 맛있는 거 상품권인가요?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저희 프로듀서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삼행시만 보내셔갖고 굉장히 이분이 누구인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혹시 삼행시만 2부에 보내신 분이 계시면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닉네임까지 혹시 TV 시청자 분이시면 닉네임 없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삼행시, 사행시 계속해서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도 열어지고 있는데 저희 피디님께서 지금 합격 탈락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까? 바빠서 제가 못 봤는데 지금 탈락하신 분 누구예요? 탈락하신 분 제가 드릴게요. 탈락 아니에요. 사비를 털어서. 네? 그건 아니고 제가 당첨시켜드린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를 보기 전에 지금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훅 좀 훑고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하락 권역에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가 0.2%대, S&P 500도 0.2%, 나스닥도 보합권을 지나면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선도 남아있죠. 중동 이슈 남아있죠. 러시아도 남아있죠. 실적 시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의 보폭을 넓혀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4% 소폭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도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2.3%대 상승으로 18.8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가 또다시 오르네요. 4.2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짚어드린 대로 원유 가격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참 부담이 많네요. 자, 엔달러는 151을 지금 넘었습니다. 네, 엔달러 같은 경우도 151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지금 WTI 기준 42달러, 브렌트유 기준으로 75달러까지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 개장 때보다는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그래도 기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낙폭을 좀 키우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선방은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 가까이 올라주면서 현재 426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0.6%대 강세, 팔란티어가 상승을 그래도 초록불 계속해서 키고 있습니다. 0.4%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0.86%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알파벳, 메타 그리고 아마존까지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GM의 상승세가 꽤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9%대 상승 보이면서 53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드도 함께 1.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적 발표를 하고 아쉬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버라이즌입니다. 4%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AT&T도 함께 좀 1% 넘게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티모바일 같은 경우도 1%대 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은행주들의 상승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고요. JP모건이 0.7%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 웰스파고도 함께 상승부를 켜냈고요. 오늘 길리어드가 이 임상 실패 이야기를 내놓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네요.
1.1%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이자가 보합권, 또 존슨앤존슨, 머크, 역시나 일라일릴리 전반적으로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로키드 마틴 여전히 5% 이상의 낙폭 그려내고 있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8%대 실적 발표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S&P 500에서는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 수보다 확실히 지금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는 초반에 한 자릿수 상승 기업 수를 30개 중에 네. 4개, 5개 이랬는데 지금 12개까지는 다우는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점심시간에 네, 그쵸. 동부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그래도 약간 좀 틈새 시장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 지금 AMD가 TSMC의 웨이퍼 주문을 예약 일부를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오.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현재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가 오피셜로 나온 기사를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확인을 좀 하는 절차에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관련해서 TSMC가 화웨이 칩셋을 공급했다라는 의혹에 상무부가 이제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네. 화웨이가 일단은 화웨이 관련된 칩이 TSMC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술이 사용된 칩셋 중 하나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라고 상무부에 통보했다라는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를 통해서 네. 저희가 방송 중이던 시각에 전해졌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공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네. 내용도 TSMC와 화웨이 그리고 뭐 TSMC 관련된 반도체 섹터에서 참고를 좀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보고서가 뭔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TSMC가 상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라고 하고 정확히는 2020년 9월 그러니까 이 대중국 제재가 시작된 날짜로부터 화웨이에 칩을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분해한 결과 그러니까 기술 연구 회사인 테크 인사이트가 그 분해를 좀 해봤나 봐요. 네. 화웨이 그 제품들을 들어가 있는 그랬더니 거를. 화웨이 기기에서 TSMC의 칩 중 하나가 발견됐다. 이렇게 한 것이 확인돼서 통보했다라는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AMD 주가 같은 경우는 3%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도 간단하게 볼까요? TSMC 지금 뉴욕 시장에 ADR로 상장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1%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현재 AMD는 3.4% 네, 이렇게 3.4%. 빠지고 있는데 현재 야후 파이낸스랑 이 인베스팅닷컴으로 봤을 때는 개별적인 소식이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데요. 아직은,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하나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UBS의 AMD 실적 프리뷰 리포트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는 우리 시간 10시 정도의 리포트가 나왔고 현재 계속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AMD는 10월 29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은 현재 현행 가장 최신 칩셋 AI 칩셋으로 불리고 있는 MI300 매출이 약 10억 달러에서 6월에 10억 달러에서 네. 9월에는 약 1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UB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AMD가 12월 분기 매출을 약 75억 달러 가이던스를 제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부의 MI325X 그러니까 최신 지난주에 발표한 칩셋의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연간 매출은 약 5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UBS가 보는 AMD의 3분기 실적 발표는 상당히 호조세로 나올 거다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210달러 현재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3.5% 빠지는 가운데
15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UBS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지금 210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굉장한 업사이드와 매출 호조세를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있는, 리포트로 네. 보인다라는 내용을 하나 좀 내놨고요. 네. 더불어서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텔 이야기도 네. 같이 내놨습니다. 오늘 UBS에서 이 IT 부문 애널리스트가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5% 현재 인텔 주가 빠지고 있고요. 아, 네. 인텔이 22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아쉬운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를 UBS에서는 25달러로 하향했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인텔의 어닝은 31일 날 마지막 날 네. 발표가 되고요. PCE 지수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혼조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인텔이 움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네.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실적이 나오게 되면 가이던스에 부합할 걸로 보이며 네. 그리고 비시즌 성장 덕분에 일단은 훨씬 낮은 성장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가이던스 자체가 하향된 가이던스로 갖고 가기 때문에 매출 성장력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는 후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네. 뭐 현재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텔의 향후 주가 전망을 보기는 힘들다 라면서도 퀄컴이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거나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확인할 수 없다. 해주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32달러로 제시했다가 25달러로 오늘 낮춰 잡은 오늘 리포트를 네. 내놨습니다. 네. 인텔이 22달러인 게 왜 이렇게 저는 어색할까요? 그러니까 22달러라는 이 주가는 정말 네. 어색하고요. 네. 5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네, 5년 한번 땡겨서 전에 볼까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될 때 59달러, 60달러, 60달러였어요. 3분의 60달러였습니다. 1이 됐네요. 3분의 1 토막이 네. 지금 된 상황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1년 사이에 36% 아하. 현재 빠진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인텔에서는 지금 사실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PC, 개인용 PC용 이 프로세서인 루나 레이크라는 게 있고요. 네. 루나 레이크가 성능 자체는 뭐 제가 이제 퀘이사존 들어가 봐서 본 건 아니라서 네. 잘 모르지만 일단 전력 효율이 엄청 좋아졌다. 아,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오래 쓸 수 오래 있게끔. 뭐랄까 발열량이 적고 아하. 같은 가격 대비 전력량 소모가 적다는 것은 사실은 요새는 이제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면 PC에 들어가는 이 뭐라고 할까요? 파워 서플라이가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네. 용량이 커지면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인텔의 제온 프로세서가 네. 그나마 인텔에서 가장 잘 팔립니다. 요게 어. 호조가 나오면 그나마 인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UBS는 보고 있는 리포트 오늘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또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인텔뿐만 아니라 공개되는 그 뭐라고 하죠?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때 신제품이 많이 안 팔리게 된다면 뭐 DDR4라든지 DDR5 뭐 이런 쪽 하는 쪽까지 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너튜브 채팅창에 새롭게 오신 우리 새벽반 분이 계십니다. 새벽 TV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함께해요. 네, 자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TV님 자주 오세요 라고 네. 지금 남겨주시는데 저의 마음을 올무지개님께서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햄버거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샵 9083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그냥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응원 메시지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표 없는 햄버거 세트. 상표 없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릴 텐데요.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너튜브에서 쓰고 계시는 그 뭐죠? 저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요? 닉네임까지 함께 왜 보내주시면 이렇게 홍보에 약해요? 지금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처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이 시간대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아
샵 9083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새벽을 지켜주시고 밤 방송을 지켜주시는 우리 네. 올무지개님, 마이클 이삼님, 네. 지을리을 고독하구마님, 네, 드가자님 너무 항상 이제 저희가 아이디를 막 부르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네. 아 오늘은 연습하셨어요? 좀 이거를 콜을 해야겠다. 되게 다짐하면서 출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맞아요. 갖고 있다. 진짜 여러분 덕에 기운을 내서 방송을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 분당 네. 5분씩만 잡아오시면 저희 채팅창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단계입니까? 뭐 다단계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 영업해오면 북적북적하게 네. 영업해 오시면은 저희가 뭐 해드릴 거예요? 단독 권한으로 네. 추첨 확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이분에게 드려라라고 강력하게. 네, 제가 이제 요새 또 특혜가 또 시비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첨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고독한 고독님께서 에버랜드 알바 좀 하고 오라고. 네. 어떻게 인형 하나 끼고 올까요, 저? 어떻게 네. 머리띠 하나 하고 올까요? 아마존 가서 한번 춤까지 배워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 분당 5분씩 자 시청률과 그 다음에 채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해도 됩니까? 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새벽TV님께서 지금 대화도 보실 줄은 몰랐다고 그럼요. 저희 다 하시는데 봅니다. 저희 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TV만 보시는 분이 네. 생각보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쟤네들 왜 저래? 진짜 이게 경제 방송이 이래도 되나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 컨셉 자체가 사실은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쵸. 편한 마음으로 네. 마라톤 중계하실 때 이제 만담도 하시잖아요. 중계진하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국 증시 뉴스를 함께 보자 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복장도 보시면 저희 이제 낮 방송과 다른 그런 결을 또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 막 장대 양복룩 입고 오늘은 그 사모님 그 룩이라고 해서 학부모 총회 룩을 입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제가 낮 방송을 항상 모니터링을 이제 우리 증시도 봐야 되니까 하는데 굉장히 어색한 게 낮 방송에는 굉장히 차도녀 컨셉에 그럼요. 정말 강렬한 앵커의 시선 이런 거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여기 오면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저희가 워낙에 너무 좀 풀어졌다 싶으면 질책도 언제나 그러니까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너튜브 채널들은 정말 그 새벽 마감까지 하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 소박하게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그 부족함도 이런 또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경제 예능 방송으로 가냐고. 뭐 컨셉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좀 있으면 먹방도 할 건데 여러분 봐주실 거예요? 추천 메뉴 꼭 적어주십시오. 아니 먹방 하면은 나가실까 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국물 흘리고 이런 걸 하면 일단은 다른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의 다른 앵커분들이 싫어해요. 여기 떡볶이 국물 자국 안 지워지면 어떡해. 안 되니까 저희는 일단은 깔끔한 거 위주로 ASMR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이크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가 ASMR로 이렇게 아그작 오도독 이런 거 하나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브 동시송출 티커 달아달라고 새벽TV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이 댓글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치트키는 먹방이라고 저희 곧 진짜 도전해볼게요. 제가 한번. 프로그램이 남아 있겠죠.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방송합니까, 선배님? 공지를 하나 미리 좀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긴 할 건데 오늘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을 개장에 맞춰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방송이 이제 새로운 방송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방송도 좀 아껴주시고요. 우리장 마감하고 오늘 추천주 내일장 데뷔하는 방송 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이국적이면서 세련됐어요. 점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신설이 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또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워낙에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데이터를 또 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 또 네.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딱 개장과 동시에 오늘장 바로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그는 여기까지 해야겠군요. 오늘 지금 타율이 너무 높으셔서 제가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예요. 내일부터 아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10시 반에 저희 미주라는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네.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자, 퀄컴 이야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퀄컴이 오늘 지금 올랐죠. 1.05% 올라가면서 $170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세미컨덕터 쪽이 붉은색이 많은데 혼자 독약청청 초록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유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낮부터 찾았지만 역시 오늘의 이유는 요거 하나입니다. 뭘까요? 퀄컴이 새로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을 내놨는데 이게 기존에 나왔던 PC용 칩셋이에요. 네. 이게 ARM 기반의 새로운 이 PC 노트북 칩셋인데 네. 발열량이 굉장히 적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지만 최근에 나온 인텔과 AMD, 그러니까 네. X86 계열과 맞먹을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해서 최근에 상당히 갤럭시 관련된 이 네. 제품군에도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된 네. 그런 칩셋인데, 네. 요게 스마트폰용으로 AI 온보딩 된 상태로 아, 출시가 된다라는 스마트폰용?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칩셋이고요. 나왔던 칩셋인데 요게 좀 궁금한 게 최근에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네. 화웨이는 기린 칩을 쓰니까 네네. 그 다른 칩셋에서 쓰고 있는 이 스냅드래곤 칩셋의 이 젠4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이 가장 최근 칩셋인데 이것과 어떤 게 차별화되는지를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갤럭시 S24에 탑재된 이 칩셋 자체도 AI를 지원해서 그 삼성전자에서 홍보할 때 AI 그쵸. 기능이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해서 지울 홍보를 수 많이 있고. 했었는데 네. 과연 온보딩이 되는 이 8 엘리트 칩셋은 얼마나 차이점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네. 퀄컴 자체는 AI에 좀 모바일 특화된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텔, 아까 파운드리 인수 네.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모바일 특화 칩셋 쪽으로는 퀄컴이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스스로의 능력치도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 네. 오늘 주가가 설명이 되는 그렇죠. 것 세미컨덕터 세터에서 지금 초록색이 혼자밖에 없지 같아요.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의 기사가 사실은 내용은 별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냅드래곤이라는 게 퀄컴의 브랜드이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신형 칩셋인데 네. 성능은 뭐랄까 시장 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스냅드래곤은 믿고 쓰는 퀄컴, 컴컴. 특히 모바일 쪽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모바일 AI 쪽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네.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스냅드래곤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가슴이 되게 네. 점여집니다. 무슨 왜냐하면 얘기세요? 우리 그 엑시노스 어떻게 할 겁니까? 엑시노스 생각만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엑시노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안녕. 아시나요? 잘 가. 삼성전자 자, 안녕. 무선사업 부문장님께 나중에 문자 메시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시장의 컬러가 바뀌는 것 같아서 히트맵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월마트가 1% 가량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트코도 함께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지금 프록터앤갬블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반등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실적 발표한 필립 모리스 여전히 상승세인데 유가가 올라서일까요? 지금 에너지 쪽의 상승이 약간 눈에 띄고 있거든요.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 함께 좀 상승으로 돌아섰고, 금리가 움직이면서 빠졌던 이 부동산 쪽이 약간 초록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색깔이 장 초반이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오른쪽 아래서부터 약간 네, 여기서부터 초록색이 초록색이 요렇게, 조금씩 번져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길리어드가 1%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하락하는 짝에서 더 빠질 자리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건지 빠지지는 않고 약간 강보합권에서 지금 약간 신약 개발 관련된 빅파마들의 주가가 버텨내고 있다는 점. 그 약간 임상 실패는 정말 치명타였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 급락을 했고 사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파이프라인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끝은 아닐 테니까요. 네,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 제품군이 그쵸. 다양하기 때문에 길리어드 같은 큰 회사는 얼마든지 반등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바이 더 딥하는 모양새인데 사실은 길리어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죠. 오늘 하필 오늘 바이 더 이런 딥인가. 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빠지는 섹터들이 쭉 있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관심이 없었던 쪽으로 오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순환매로 그렇죠. 지금 약간 헬스케어 섹터로 왔다. 네. 역시 네. 헬스케어 전문가답습니다. 넷플릭스가 1%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록터앤갬블 P&G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갖고 왔는데 프록터앤갬블이 현재 주가는 169.84달러고요. 광고 0.17% 정도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소식이 어찌됐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저를 좀 만들어줬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가 174달러였는데요. 지금 191달러까지 제시를 했고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내놨기 때문에 좀 오늘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프록터앤갬블이 지금 현재 주가는 169달러, 170달러 선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191달러를 모간 스탠리에서 오늘 제시를 했고요. 일단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평가를 실적 발표 이후에 냈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뭔가 수치가 안 맞는 미스난 부분이 있었긴 한데 그런데 모간 스탠리 입장에서는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세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프록터앤갬블의 경영진이 확실한 실행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긍정적인 효과, 특히 매크로 환경,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이 들어온다 예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걸 봤을 땐 투자의견 비중 확대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191달러에 모간 스탠리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고요. 똑같은 의견으로 UBS에서 오늘 매수 의견과 196달러. 모간 스탠리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지금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트루이스트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와 함께 180달러 주가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FY25 내년 2분기까지가 회계 기준 25년도가 내년 2분기까지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회사마다 그런 게 다르잖아요. 기준이 잡는 게 다르죠. FI가 25가 내년 2분기까지인데 매출 전망치 하향했다. 하지만 내년 3분기까지 시작되는 FY26 전망치는 상향했다라면서 트루이스트에서도 약 5달러 정도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자, TD코엔에서도 매수 등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이 IB들이 지금 계속해서 프록터앤갬블은 괜찮다. 그래도 이런 금리 인하기 좀 수혜주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TD코엔이 189달러 제시했고요. 역시 FY25 2분기 전망 가능성, 개선 가능성 냈습니다. 최근에 매출 약세를 보였던 것이 그러니까 3분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미스가 난 부분이 있던 게 중요한 게 그거라고 해요. 이런 소매점이나 그다음에 리테일러를 대상으로 한 이런 회사들은 얼마나 그 프로모션을 냈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직접 깎아줘서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할인폭이 들어가서 판매가 된 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떨어진 거는 가격 할인을 해줘서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최근까지 금리도 높았고 물가도 높았기 때문에 신중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TD코인에서 내려주면서 앞으로는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진단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자, 새벽TV님께서 회사 카페 익명으로 홍보 정말요? 해주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카페에 한 5만 명 정도 계실 걸로 저희가 기대를 좀. 어떤 회사를 다녀야 5만 명입니까? 새벽에 미국 주식을 보면서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기업을 다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최소 5만 명 기대해 보고요. 자, 동호회를 조직해서 함께 시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메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메타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 네. 메타 관련해서 지금 IB에 업데이트된 의견이 있는지 네. 오늘 워낙에 저희 방송과 함께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좀 있어서 메타 잠깐만 관련해서는 보면요. 아까 개장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네. 자 뱅오와 제가 봤던 건 그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뉴스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오늘 메타 관련된 가장 큰 뉴스는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딥페이크 광고가 메타가 너무 창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하신 갑자기 연예인분들이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나와서. 제가 인스타나 네. 이제 페이스북을 할 때 가끔 김수현 씨가 네. 갑자기 주식을 추천해요. 근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하죠. 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네. 싹 내려와서 네. 또 광고를 해주고 네. 구글 애드센스 광고도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네. 질타를 받는데 메타가 딥페이크 이런 광고에 얼굴 인식을 AI 얼굴 인식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게시물 이미지를 일단 선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 계정에 있는 이미지와 비교해서 AI가 필터링을 해버리는 쪽으로, 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도용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도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어떤 건지 아세요? 있긴 뭐예요? 있어요. 뭐예요? 뭐였냐면 신분증을 카피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미국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신분증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분증과 무슨 뭐 학위 인증서 이런 거를 보내야 돼요. 인증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뭔가 잘못돼서 내 계정이 블락됐다. 살리기 어렵다는 게 되죠. 아, 그쵸.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가끔 내 계정 날라갔다고 네. 하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잘못되거나 네. 혹은 뭔가 도용 계정으로 판단되면 연예인분들 계정이나 유명인들 계정이 네. 본인인데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제는 이거를 아예 원래 것과 도용 이미지가 맞는지를 AI를 써서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5만 명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 공인분들은 원래 뒤에 이렇게 딱지 같은 게 있잖아요. 파란 딱지라고 하나요? 그건 네, 트위터고. 아, 트위터고? 아닌데? 뭔가 V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파란색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뭐 언론인 이런 거 표시돼 있고 네네네네. 그런 건데 요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어허.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AI 인식을 할 때 원하면 본인이 셀카를 찍어서 인식을 해서 인증을 도와줄 수 있다. 내 얼굴을 그냥 이렇게 사진 네. 찍으면. 그러니까 훨씬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소송에서 좀 해방이 좀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호주 정부가 메타에 소송 걸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오늘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앞서서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하다가 폐쇄를 갑자기 해버린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텍사스에 14억 달러 벌금 냈고요. 일리노이주에 6억 5천만 달러 벌금 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이번엔 이렇게 공표를 하고 공인들 대상으로만 이거. 테스트를 한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 메타 관련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좀 그 와중에 좀 급락하는 종목을 한 가지 찾아왔어요. 로지텍. 이 홍콩에 상장된 대만 업체죠. 네, 여러 가지 로지텍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예쁜 키보드와 무슨 마우스와 무선 마우스와 뭐 제품들들. 네, 제 그런 것도 것들. 이렇게 로지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로지를 좀 쓰고 있는데 다들 이거 많이 쓰는데 네,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아이고 영업이익이 48% 줄어든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9% 넘게 빠져요.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까, 그게?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 급락이 맞나 싶은데 현재 83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로지텍에서 뭐 CEO가 인터뷰한 뉴스가 로이터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연말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그래도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예상은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CEO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25년 3월 말까지 이어지는
3월 말까지 시장은 한 자릿수의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로지텍의 부진이 코로나 때부터 좀 이어온 거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때 대부분 집에 계시거나 이제 실내에 계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게임 아니면 컴퓨터 혹은 이제 OTT 시청이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넥슨 GT라든지 NC소프트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때 로지텍이 괜찮았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 장비를 써보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게 필요해. 그래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로지텍이 그 시기를 놓쳤어요.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로지텍의 입지가 다른 그런 뭐 델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군에 비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어서 워낙에 대중성이 있는 포지션만 가져가면 좀 매출 향상에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자 오늘 나온 실적도 뭐 다른 이유가 정확하게 있겠지만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을 좀 내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우스 같은 거 특히 기계식 키보드 이런 게 사실은 요새는 이제 대만 중국계 회사들 특히 장비 업체들은 정말 돈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싸고 요새는 이 기계식 키보드들을 수집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키 하나하나를 수집을 하세요.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청축, 적축 뭐 이런 거? 뭐 그런 알겠고요. 였던 것 같습니다. 급락하고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또 우리 방송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종목 하나 있잖아요. 뭐가 뭘까요? 있습니까? 뭘까요?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말씀 좀 해주세요. DJT입니다. DJT. DJT도 저희가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어랏 하면 한 번씩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 DJT. 채팅방에서 21% 수익 보시고. 확정 수익 내시고 유유히 떠나신 분이 계셨죠? 오늘 다시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8%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8.5%까지 현재 상승폭을 좀 넓히고 있는데 좀 더 올랐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게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34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수준인데 와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의 베팅은 정말로 트럼프가 승기를 완전히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마음을 담은 걸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약간 밈코인이나 밈주식 같은 형태로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인지 아마도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지금 저희가 본 화면에는 지금 옵션 창은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양쪽에 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까지는 확실히 콜이 우세한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밈처럼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에는. 지금 52주 레인지가 11달러부터 79달러까지예요. 이게 말이 되는 레인지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면상 보시면은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보면은 지금 DJT는 도박인가 싶을 정도의 지금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보실 때 경계를 좀 하시면서 DJT는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자료를 통해서 이해되는 수준의 상승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의 가치로 오르는 게 아니죠, 지금은. 비트코인도 같이 보자면 현재 0.4% 정도 1시간 동안은 소폭 빠졌습니다만 하루 동안은 0.01% 보합세에서 지금 67,000선에서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의 주가 흐름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니까요. 은행주가 상승을 다시금 좀 키워내고 있는 것이 약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주들은 사실 그렇게 안 오르거든요. 은행주만 지금 오르고 있어서 그걸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주가 살짝만 언급을 해드리면요. JP모건 체이스가 0.9%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대 강세, 웰스파고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시티가 조금 많이 올라요. 시티가 2.8%까지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보시면 지금 은행주만이 조금 초록색이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는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행주가 왜 오를까요? 은행주. 네. 은행주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적도 좋았고, 네. 아마도 금리 인하 관련된 코멘트가 지금 나온 게 나오고 아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표가 네.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잠깐 확인을 좀 해보면요. 네. 좀 보고 자, 오늘은 패트릭 하커 총재의 아까 연설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놨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커 총재와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지수 저희가 봤고요. 네, 봤습니다. 원유 재고량 나오게 되는데 그 외에는 아직은 뚜렷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와 오늘 아침까지의 연준 인사들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슈미드 캔자스 여는 총재가 어제 발언을 새벽 사이에 했는데 네.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의 하단이 어디인가? 라는 어디까지 것이 갈 것인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럽니다. 네. 연준 내에서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지금 캔자스 여는 총재의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느린 인하를 선호한다. 정확한 천천히. 표현은 slower라고 했습니다. 슬로워. slower, 디클라이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slower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완화적인 조정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면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네. 계속해서 얼마의 템포로 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립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안 받고 하방에서 디플레이션의 영향도 안 받는 골디락스를 찾는 건데 네. 요게 곧 나타날 것이다. 그게 속도가 느려지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일단은 0.25% 쪽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는 걸로 봐야 되고 네.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의 횟수만큼 연준이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슈미드 여는 총재의 입장은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끝날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금리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용도 나빠지기보다는 정상화로 판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나왔던 얘기를 또 보면은 데일리 샌프란 여는 총재도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어느 정보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테크라이브라는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온갖 분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조금씩 인터뷰를 짧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랑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이 2%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현재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타이트하다.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말하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티피컬하게 언론사스럽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요거를 블룸버그가 해석을 좀 해줍니다. 네.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립금리가 현재 3%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러니까 네. 2점 후반대에서 중립금리가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블룸버그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2%로 나아가는 거서 금리 인하가 내려가면 그러면은 3% 수준에서 멈출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럼 내년 상반기면 금리 인하 끝나요. 그렇게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까지 올라가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지금 약간 움직이는 느낌으로 여는 총재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의 발언들을 조금 이해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설계 결함이 패키징 단계 이후에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이
지금 채팅창에서 나왔는데 물론 카더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가량 좀 빠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 얘기는요. 네. 사실 지난주에 나왔 모건 스탠리의 네. 그 전문 긴 기사가 특집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네. 하고요. TSMC가 이제 실적을 잠정 내놨을 때 블룸버그와 TSMC CEO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네.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을 나온 적이 패키징에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패키징 단계에서 문제가 뭔가가. 됐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했다라는 뉘앙스로 TSMC 쪽에서 얘기한 사실이 사실은 지난주에 네,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카더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뉴스를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보고는 있는데 네. 뭐 일단 주가는 1%대 하락으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일단 뉴스에 반응한 것은 확실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이 뉴스에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패키징 이슈라는 것은 지난주와 이제 TSMC 잠정 실적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약간 오피셜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네,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루머가 상당히 많은 날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1% 이상 빠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내일 장 이후에 네, 마감하고 나서 5시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6시에 어닝콜이 있어요. 네. 너튜브에 가보시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 발표 어닝콜 중계용 그 스트리밍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저도 아마 보긴 할 텐데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테슬라 관련한 뉴스보다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관련된 뉴스가 훨씬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네. 소송을 당했대요. 뭐 저희가 화면을 지금 찾으려고 하다가 제가 아까 봤었는데 네, 좀 저도 그거 놓쳤는데 봤었는데.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오늘 소송을 당한 게 사이버캡 발표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러스트들이 이게 도용이다 라면서 저작권 소송이 하나 걸렸고 네. 하나는 또 새로운 내용들로 그 다음에 후원금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네. 돈 뿌리는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도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왔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4부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밤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